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전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력은 항상 뉴턴의 중력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굳이 정전기라고 쓴 이유는 전하가 가만히 있어야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두 힘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고 반지름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 보존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힘은 각각 소스의 양인 질량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여기에 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질량이 라지 M인 입자는 주변 공간의 중력장을 만들고 전하량이 라지 Q인 입자는 주변 공간의 전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장이 형성되고 그 장 위에 다른 질량체나 대전체가 놓일 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전기력과 중력이 보존력이라는 건 힘이 한 일이 경로에 관계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중력장은 각각의 힘에서 대상의 질량을 단순히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위치 벡터를 내적해서 단위 소스당 E를 계산한 결과 역시 경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힘이 보존력이면 장 역시 보존장이라 볼 수 있고 단위 소스당 포텐셜 에너지인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 단원에서 직접 적분 계산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의 질량 m을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력 포텐셜의 단위는 단위 질량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조금 이따가 직접 계산해 보겠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개념이 레벨 1에서 다뤘던 전기 에너지죠. 그리고 여기에 전하랑 Q를 나눠서 전기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포텐셜의 단위는 줄 퍼 쿨롱이 되겠죠. 줄 퍼 쿨롱은 표준 단위로 볼트랑 같은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벨 1 때 전기 포텐셜을 전위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을 대상 입자의 전하량을 나눈 정전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하는 일만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쓸 수 있죠. 이것도 중력과 동일하게 무한히 먼 곳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은 겁니다. 정전기력이 보존력이면 정전기장도 보존장이 되고 장의 위치를 내적해서 전기 포텐셜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전기 포텐셜은 전위라고도 불렀고 수학적으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대상 입자의 전하량을 나눈 물리량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와 포텐셜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소스 전하 라지 Q로부터 거리 R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에너지 그래프는 대상 전하 스몰 q와 같은 부호일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고 반대 부호일 때는 아래쪽에 그려집니다. 전위 그래프는 소스 전하 라지 Q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위쪽, 음수일 때는 아래쪽에 그려지죠. 에너지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음수는 전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전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청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반대일 때는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포텐셜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음수는 전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스 전하가 양수일 때는 소스로부터 나가는 방향의 전기력선이 형성되고 음수일 때는 소스로 들어오는 전기력선이 형성됩니다. 양전하가 만드는 전위를 2차원 공간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해서 등전위면도 그려볼 수 있고요. 전위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반지름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스 전하 Q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라면 전위 그래프는 중력 포텐셜 그래프랑 비슷해지죠. 이번에도 전하를 띤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번째 입자의 전하량을 Q알파로 두고 Q알파로부터 조금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 Q알파가 만드는 전기장을 E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만들어지는 최종 전기장은 각 입자가 같은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벡터 합이 되겠죠. 이때 알파 번째 입자가 만드는 해당 지점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최종 전기장이 만드는 전위를 구하려면 양변을 알파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 됩니다. 입자에 대한 합은 적분 연산에 대해 선형이기 때문에 최종 전기장에 의한 전위는 단순히 각 입자에 대한 전위를 합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 지점에 전하량이 라지 Q인 전하를 무한히 먼 곳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기력과 똑같은 크기의 R자이므로 한 일에다가 대상 전하량 라지 Q를 나눈 것과 같은 계산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전화 분포를 다룰 때는 벡터량인 전기장을 계산하는 것보다 스칼라량인 전위를 다루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똑같은 서메이션이라도 벡터 합을 하는 것보단 스칼라 합을 하는 게 쉬우니까요. 먼저 레벨 1에서도 다뤘던 균일한 전기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한 평행판을 두고 반대 전하로 균일하게 대전시키면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임의의 두 지점의 전위차는 전기장을 미소 변이로 내적하면 되는데요. 전기장 방향을 x축으로 잡아서 벡터 내적을 계산하면 x 방향의 변이만 계산될 거고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적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의 두 지점의 전위차는 전기장의 두 지점의 x 방향의 거리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x1에 있던 전하량이 q인 입자를 x2의 위치까지 이동시켰을 때 입자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x축 방향의 이동만 고려되기 때문에 qv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기 쌍극자 주변의 전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두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면 위에서의 전위는 정확히 0이 되겠죠. 이곳은 무한히 먼 곳과 이어지는 등전위면이 됩니다. 다른 등전위면을 구하려면 거리의 마이너스 1승의 차이가 일정한 지점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곡선이 되겠죠. 전위의 값이 다른 등전위면을 계속 그려보면 양전하에 가까워질수록 전위가 높아질 겁니다. 음전하 쪽도 대칭으로 생길 거고요. 음전하에 가까워질수록 전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공간에 표현되는 전위는 그 공간적 기울기가 전기장을 의미하는데요.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지점으로부터 낮은 지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등전위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른 곳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고 전위의 기울기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기장과 등전위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의 전기력선은 반드시 등전위면을 수직으로 관통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고 레벨 3에서 수학적으로 전부 증명할 겁니다. 2차원에 그려놓으니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를 그려봤습니다. 마이너스 1,0 지점에 음전하를 놓고 1,0 지점에 양전하를 놓고 코딩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전위의 음의 기울기, 즉 전기장도 그려봤습니다. 점전하들의 위치는 아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일하게 대전된 막대로 연습하겠습니다. 전기장 단원에서 얻었던 결과랑 비교하기 위해서 막대의 전하량은 라지 Q, 막대의 길이는 L로 똑같이 두겠습니다. 막대의 두께는 무시하고 전하량은 모든 위치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dx 길이의 영역을 하나의 점전하로 생각해서 공간에 만드는 전위를 생각하겠습니다. 전하는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dx 길이의 점전하가 가지는 전하량은 L분의 QD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전하에 의해서 막대 바깥에 있는 x축 위의 한 점 라지 x에서의 미소 전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제 모든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미소 전위를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대전된 막대에 의해서 막대의 축에 형성되는 전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다르게 벡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죠. 전위의 기울기가 전기장이기 때문에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 위에서 전기장의 x성분은 전위를 x방향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이 결과는 앞차시에서 구했던 결과와 같습니다. 물론 전기장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레벨 3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축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만 구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번에는 y축 위의 한 점 라지 y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소 길이 dx에 해당하는 점전하가 y축에 만드는 미소 전위는 이 거리분의 전하량이 되죠. 전기장 때처럼 벡터 분석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전위는 점전하 소스 부분의 전체를 적분하면 되죠. 이 적분은 x를 y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세타는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적분 범위를 결정할 알파는 이 각도가 되죠. 그러면 세컨트 함수를 적분해서 최종적으로 y축 상에서의 전위가 계산되죠. 그리고 전위를 y 방향으로 미분해서 전기장의 y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y축 상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y 방향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y축에서의 전기장도 전위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y축 상의 두 지점, 2분의 L 지점과 4분의 L 지점의 전위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라지 Q가 양수라면 막대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은 것이 확인되죠.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에 전하량이 스몰 q인 입자를 2분의 L 지점에 놓고 4분의 L 지점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면 전위차 V에 전하량 스몰 q를 곱하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과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장과 포텐셜의 개념을 다뤄봤습니다. 이 개념은 소스만 존재한다면 전위와 전기장과 같은 공간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장과 포텐셜은 소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기여를 단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